혹시 그 보신각 종을 누가 치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팽수가 쳤습니다. 혹시 팽하라는 말을 아세요? 팽하? 팽하. 팽수 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팽수가 이렇게 굉장히 떴고요. 지금 또 개인 방송 시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채널이라든지 또 뭐 네이버 TV가 됐던 여러 가지 그 채널들이 활성화되면서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먹방 문화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옛날에는 이제 10년이면 방사능도 변했는데 지금은 더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잡음도 많고요. Z세대, 밀레니얼 세대, 무슨 세대 해가지고 세대 간 소통이 좀 이렇게 단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기쁜 소식도 있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유산들, 전통 문화유산들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죠. 지정이 됐어요. 우리가 그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 보면 그 안에 뭐 이렇게 소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놨고요. 또 얼마 전에는 또 많은 문화 그 트로트 여자 트로트에서 그 과실을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획득했잖아요. 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아주 전통 문화들 중에 하나가 아주 우리나라의 훌륭하신 분들을 다 돈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자세히 보시면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서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율곡 선생님, 또 태계 선생님, 세종대왕까지 전부 돈에 들어가 있고 지금은 여성이 또 상위시대다 보니까 5만 원권에 누가 계시죠? 예, 여자분이 딱 앉아 계시죠. 그래서 역시 심사임당 하면은 교육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또 훌륭한 어머니시고 그래서 이렇게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또 아주 중요한 문화는 그 안에 박혀져 있는 겁니다. 우리 또 옛날에 북두칠성을 믿던 뭐 상제님을 믿던 이런 문화들도 있었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문화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던 고향 노래도 있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 동네 뭐 이렇게 해갖고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들을 다 이렇게 옛날 동요들을 보면 그 문화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 그 문화만 생각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나 여러 가지들이 다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그런 노래가 있는 겁니다. 집에 사는 게 집 문화를 얘기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그 사람의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아주 훌륭한 것들 어떤 유산들을 주신 분들은 그 속에 그런 정신들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거상하면은 임상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임상옥은 조선 팔도에서 제일 거부셨는데 청나라와 인삼무역을 하셨고 그분이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왔죠. 그런데 그런 분도 자기가 얘기하신 게 어떤 유언이냐면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아야 하고 사람은 다르기가 저울과 같아야 한다.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화유산을 남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재물은 물과 같아서 소유하면 안 된다. 또 개영배라는 잔을 통해서 욕심 우리가 어떤 우리 마음속에 잔이 있는데 그 잔에 욕심이 가득 차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명예욕이나 재물욕이나 권력욕이나 이런 개영배가 뭐예요? 개영배가 이제 물을 따르면 일정 이상 그럼 따라져 나가요. 따뜻하게 못하게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훌륭한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그 문화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운전석이 이쪽에 있고 또 저쪽 서양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사과를 깎아도 우리는 반으로 깎고 저쪽은 반대로 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종교 문화 측면에서도 서양과 동양은 상당히 다르죠. 또 불교와 기독교는 상당히 이 문화가 다르죠.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어떤 그런 정신 문화를 읽는 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가 지금은 많이 겹쳐지고 우리가 지금 서양 영화를 보면 자연스럽게 보듯이 그런 것을 이해하려고 이제는 노력을
업체가 요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이 스타벅스의 이 안에 들어있는 요 캐릭터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게 세이렌이라는 그 옛날에 상인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 음악을 연주하면 그 상인들이 거길 지나가다가 그 음악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요정 같은 존재였어요. 흰 개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문화를 바꾸진 않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 일을 하시면서 어떤 걸 원하시냐면 문화가 바뀌길 원하시는 걸 겁니다. 그 문화가 바뀌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때로는 희생해 가고 때로는 앞장서고 혹은 뒤에서 도와주시더라도 그 문화가 변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큰 바람들이 많이 불었는데 세계에도 불고 우리나라에도 불고 여러 가지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부는 이유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화를 알리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문화가 이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진이 되고 그게 모범이 되고 아름다운 걸로 밝혀지면 그게 선이 되고 그게 정말로 귀감이 돼서 우리 후세에 전해져야 된다고 얘기가 되면은 그게 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는 진이나 선이나 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성미가 같이 들어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다산정약용 선생님이 공민신서라는 책을 왜 쓰셨겠어요? 백성이 한국 그 곡식을 빈민에게 배려하고 추승기에 다시 돌려줄 때 거기다 높은 이자를 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소 뺏어가고 소갑하고 폭정을 일삼으니까 다산정약용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공민신서라는 책을 적으셔서 나라의 정치 문화는 지도자의 문화는 이래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분들을 보면 우리가 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같이 자기를 살신성인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진짜 한 달에 9끼를 먹을 정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입에 풀칠도 못하시는 분들 전염병에 한 번 오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변혁과 혁명을 상징하는 그런 급격한 문화를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높은 학식 수준을 가지고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불신양면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그분들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경래의 나는 왜 일어났습니까? 1800년대에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바꿔보자. 이 세계를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저기 다른 나라도 별반 할이 없어요. 워낙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문화들이 바뀌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껏 뭐 20번을 가는 집안도 있대요. 그 애들이 그 문화에 이제는 젖어서 그 문화하고 지금 동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떤 그 디즈니라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그런 문화들 속에 지금 공유돼가고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져 있는 거죠. 아까도 제가 스타벅스 얘기했지만 그런 문화가 지금 현대에 지금 꽃피우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서도 또 전통을 가진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도신각 행사도 하고 또 개천절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민족권을 지켜 나가면서도 사람들은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무엇이 바뀌는 것이냐? 우리의 문화가 바뀌고 있는데 그 문화가 바뀌고 있는 와중에서
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 중심 그 사상이나 철학이 쓰고 그걸 통해서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야지만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 세상을 바꾸는 많은 의외의 많은 사람들부터 제왕 또 훌륭하신 분들은 전부 다 여태까지 운영하신 거잖아요. 문화를 바꿔주셨어요. 글을 쓰게 만들어주시고 약초 문화를 바꿔주시고 먹는 것들의 문화를 바꿔주시고 이제는 의료도 문화예요. 의료 이 병원 다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주동에 나오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곁에 배어 나오고 겉으로 드러내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이내 변하게 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 잘못된 그런 계급 사회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시고 문화를 바꾸셨어요. 부처라는 분이 힌두교에 대항하셔서 일어나셔서 깨달음의 문화로 바꾸셨고요. 몽자 선생님께서도 인을 강조하시고 문화를 바꾸시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성각자, 성현, 철현 이런 분들은 결국은 바꾸시는 게 문화를 바꾸시는 거고 그 문화의 핵은 우리가 가장 우리 인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정신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AI 시대예요. 얼마 전에 일본의 가장 위대하신 사업가 중에 한 분인 손정희 회장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AI 시대는 곧 열립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문화가 이제는 바뀌어 가고 있는 그 와중에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 IMF 때도 손정희 회장을 김대중 대통령이 불러서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인터넷을 하십시오. 그때 빌 게이츠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인터넷을 하시는 일주일 만에 국가 시책으로 인터넷 사업으로 나간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됐어요. 지금 반도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특산품이 인삼이었는데 이제는 반도체로 바뀔 정도로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제는 AI 시대, 사물 인터넷 시대, 인공지능 시대 이런 시대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시대들이 다 와 있는 겁니다. 그 문화를 또 앞에 주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결과물을 냈고 얼마 전에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이세돌과 인공지능이 바둑을 둘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컴퓨터 이름이 알파고 아닙니까?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지금 이세돌이 또 은퇴하면서 마지막으로 바둑을 둔 게 또 한돌입니다. 한돌. 인터넷 그 알파고보다 뛰어나다는 그 인공지능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콘텐츠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속에서 우리 인류 문화유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어떤 부분들을 내놔야 돼요.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빠질 때 보면요, 문화가 잘못돼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의 임진왜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난을 당하거나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900 몇십 번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문화가 다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문화를 일본한테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방당하고 그 외침 속에서 많은 걸 잃어버린다. 그때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었다는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그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청나라가 진다는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청나라의 무기가 발사가 돼서 일본 배에 떨어졌을 때 그 배의 폭탄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폭탄이 왜 터지지 않았냐고 갈라봤더니 안에서는 감자, 고구마 뭐 이런 콩이 나오고,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가, 정치 문화가 부정부패로 썩어가지고 그 무기가 터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도 일본한테 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문화가 중요합니다. 우리 21세기 신문화의 이
문화연구회라는 이 이름이 문화에 걸맞는 단체로 나가서 세상의 기본이 되고 롤모델이 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단단한 그런 그 결합이 필요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이 바뀝니다. 일본은 칼의 민족이에요. 칼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사무라이. 조금 과격한 언어로 하면 칼제비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활이에요, 사실은. 그죠? 우리 동이족은 활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칼 문화이기 때문에 거침없습니다. 지금도 미국이라는 위대하다고 좀 표현을 할게요. 분명히 하여튼 굉장히 밝으니까, 뛰어나니까. 근데 그런 민족이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야욕을 지금 어떻게 보면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은 철저한 칼 문화이기 때문에 언제 또 다시 일어날지 모릅니다. 중국에서 칼 문화가 이렇게 범법을 하고 칼을 쓰지만 그분들 영화를 보면 다 춤 같고 건무 같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일본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비슷하게 해서 영화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팔다리가 잘리고 막 잔인한 영화들이 많아요. 그렇게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어떻게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전통과 현대가 결합되어 있고 그 중간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나라조차도 그 문화가 들어가서 그 나라의 문화혁명, 문화개벽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는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 못한 나라로 계속해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이 문화는 사실 아름다운 거거든요. 외관만 아름다움이 아니고 이 정신과 속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빛나는 화려한 문화를 가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급작스러운 서구 문명이 들어오고 사회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팽창되다 보니까 우리 문화도 많이 잃어버리고 좀 잡음도 많고 불협화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휘관 같은 지휘자가 나와서 오케스트라를 이끌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문화를 좀 창조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것은 그런 문화의 핵이 나와야지만 그런 문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양심거부이라고 말을 써놓으신 게 그런 높은 문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적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화자는 변화하는 겁니다. 교화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런 정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마치 웅녀가 곰에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변화를 해서 교화돼서 감동으로 교육으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문화 경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문화 경영이라는 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란 말을 자세히 보면 가늘지만 천천히 물이 흘러가듯이 가다 보면 샘에서 물이 쫄쫄쫄쫄 처음엔 나오지만 나중에 그게 시냇물을 이루고 그것이 강이 돼서 그것이 바다로 가는 그런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이 일어나야지만 문화가 이 땅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를 창조하고 경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새해 첫날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영이라고 할 때 영자가 입구자가 밑에 2개 있고요. 위에 불화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전을 가만히 보면요. 전부 다 들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듣기 때문에 그게 경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문화의 정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영자를 보면 불화자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2개가 들어져 있어요. 2개. 근데 밑에 있지가 않고 위에 있어요. 활활 타서 다른 곳까지 잘 전파되라고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화가 잘 되면 세상이 행복한 거고요. 지금도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대기업에서 지금 문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 갑질 문화거든요. 그 갑질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화 하나하나가 굉장히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넓은 범위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쪼개서 보면은 그것은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 속에도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 속에도 종교를 하시는 분들 속에도 그냥 삶을 살아가시는 일반인의 마음속에도 그 문화라는 게 다 각자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요. 문화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결국은 사람은 좋던 싫던 문화 활동을 하게 돼 있고 그 문화 활동 속에서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권리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세상이 가장 또 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핵도 있지만 당장 또 지금 시급한 게 기후입니다. 기후. 이제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재앙고 기후 위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문화를 너무 숭상하다 보니까 또 급하게 너무 발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고래에 배를 가르면 온통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질들만 잔뜩 나오고 또 북극곰이나 뭐 술록들이 지금 살 수가 없고 지금 빙하가 녹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힘을 합쳐서 문화의 정신을 이끌어야 되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던 작던 많은 것들이 지금 이 문화 활동 속, 이 문화 연구 속, 이 문화 속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잘못되면 죽이고 잘못되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군 성조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홍익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잘못하면은 홍학인간의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와 생각들이 결합이 돼야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맑고 밝고 크고 바르고 이롭고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그 책이나 자서전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분들도 결국은 노벨상은 어디서 나오냐?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가진 민족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화 형성이 그게 조성이 돼야지 그 문화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훌륭한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 이 민족 전체가 깨어나서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데 힘을 헌신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지금 사자성어 교수님들이 뽑은 게 보니까 공명지조입니다. 공명지조는 하나의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지는 새인데요. 한 머리가 한 머리를 질투해서 독이 든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같이 죽는 공생이 아니고 공멸하는 지경에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이 사회에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명지조라는 말을 써서 어떤 위기감이나 경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교수님들이 저는 했다고 보고요. 이 교수신문에서 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힌 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문화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오늘 이제 이 첫 강의 첫 어떤 얘기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많은 그런 일들은 모두 다 이 문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연구하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결국은 그런 문화에서 가장 높은 단계 어떤 기쁨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용서라든지 포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인류에서 가장 믿고 있는 깨달음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비라든지 이런 정신은 결국은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민족 또는 그런 나라 또는 그런 단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너무 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그런 문화를 일깨우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거듭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주시고 서로 얘기해 주시고 아름다운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갈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돼서 어떤 인류 문명과 또 인류 유산에 문화 유산을 남기고 문화는 계속 변해가지만 그 문화의 핵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핵을 서로 남겨서 인류에 공헌하는
나라가 어려웠을 때 민족운동을 했듯이 이제는 문화운동을 통해서 신인간, 신문명, 신문화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심원한 인류의 아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문화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태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긴 얘기